네, 따끔한 자기 반성의 시간으로 현재 이재필 전문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I와 방산입니다. 앞으로 AI 방산, 지금도 수익을 상당히 좀 잘 내고 있는 시장의 핫한 종목군인데요. 앞으로의 전략 궁금하시면 이재필 전문가 공개방송 들어가셔서 또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라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종목 진단 진행해 볼게요. 그 사이에 신청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희 종목 봐드렸던 이종대님 오셨고요. 만현님 그리고 강기련님 종목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부터 좀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한 주 좀 어떠셨어요? 예? 이번 주 매매 좀 어떠셨어요? 좀 졌어요. 네. 그러면은 종목 고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신청하시겠어요? 노르표 페인트 노루페인트 얼마에 사셨어요? 10,850원에 50%입니다. 비중이 높으시네요. 예. 언제쯤 사셨어요? 한 20일 됐나? 2주 정도 됐나? 3주 됐나? 얼마 안 되셨군요. 한 달이 채 안 된 종목인데 비중을 예. 50%딱 실었습니다. 이유는요? 그때 상 치고 좀 가까해서 좀 빠지게 돼서 그냥 샀더만 계속 그대로 하루도 안 오르고 20원, 30원, 50원 계속 빠져버렸네요. 그러시군요. 그때 예. 노루페인트가 상한가 기록한 날, 그날 2월 8일 이후에 뭔가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슈팅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10,000원 이탈되니까 마음에 좀 조바심이 생기시죠? 예. 예. 그러면 이 시점에서 뭘 봐드릴까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계속 빠지는 건가 어떻게 내용이 어떤 건가 저희는 잘 모르니까 한번. 예, 알겠습니다. 뭔가 좀 시세 보고 차트 보고 들어가셨는데 회사 내용을 그러면 저희는 주목해서 진단을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예. 노루페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차트를 많이 참고하시는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단기로 접근을 하셨는데 한 달이 아직은 채 안 된 종목입니다. 현재는 손실 구간에 있고요. 이 종목 최근 들어서 거의 한 3주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 2월이죠. 2월 달에 나왔던 이 노루페인트 상한가 기록했을 때 이 재료가 2차원지 관련된 재료였는데 다시금 또 주목받을 수 있을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까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르페인트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급등 원인들을 좀 추적하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급등을 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50%를 과감하게 담으시는 건 조금 위험한 투자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이 50%가 2주 전에 투자를 하셨다라고는 하셨는데 이후에 계속 추격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노르페인트가 지금 갖고 있는 잠재적 성장성보다는 조금 위험하게 대응을 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노르페인트가 2차 전지 관련 쪽에서 소재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노르페인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접착제 쪽을 지금 이제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공정에서 배터리 접합하려면 당연히 접착제가 필요하겠죠. 이 접착제를 만드는데 노르페인트가 지금 이제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급등했다는 거는 사실 지금 2차 전지주로 묶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손오공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오공 차트도 잠깐 한번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달 이제 작년 말에 손오공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급등했던 원인이 뭐냐?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던 기존 회장분이 장난감을 만들던 회장분은 이제 교체가 됐고요. 이제 실제 이제 여기서 PE사,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펀드 측에서는 이제 아예 2차 전지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죠? 주가가 조정됐습니다. 최근에 지금 올라갔지 않나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올라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때 당시 주가 올라간 거는 그 애니메이션 손오공 작가, 일본 작가분이 그 별세를 하셨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 이분 작가분께서 별세하시면서 밈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은 여기서 지금 만약에 손오공을 또 산다? 이거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많이 살펴보시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전략적으로 일단 기술적인 위치는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까지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전 고점이었던 이 11월 22일자 주가를 좀 어느 정도 터치를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에서 변동은 이 11,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밴드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횡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 50% 갖고 계신 거를 지금 뭐 현금 비중이 아니라, 현금 비중도 당연히 뭐 있으셔야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신용장부를 너무 무리하게 썼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비중 축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지지부진하게 올라갑니다. 뭐 보시다시피 노르페인트도 뭐 차트가 사실 꾸준한 수요는 있고 또 이제 부동산 개발 그리고 이제 재개발 관련 법안들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좀 지켜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전 고점을 단기간에 돌파할 가능성은 조금 적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비중 축소 의견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50% 가지고 계신다면은 저는 일단 올라갈 때마다 계속 2%, 3%씩, 5%씩 계속 깎으시면서 비중을 좀 라이트하게 가져가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9,000원 선 이후에 이탈을 했을 때는 조금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 목표가는 이 11,000원 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초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비중이 좀 높으셔가지고 일단은 좀 조정해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첫 번째 종목 노르페인트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이야기 나오면은 또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또 뭔가 좀 새로운 사업들에 진출을 한다고 해서 2차 전지 내용을 가지고 또 급등하는 경우 많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얼마나 또 실적이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노르페인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 해봤고요. 나도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진단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셔도 됩니다. 02325-8200번으로 연락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게시 초판 보겠습니다. 조조아리님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아이 아빠님, 조조아리님 오늘은 시장이 좀 그렇게 좋지 못해서 그랬더인지 게시판 분위기가 약간은 좀 싸늘합니다. 다들 딱 할 말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 궁금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신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목 봐드릴게요. 레이나님 오늘 좀 일찍 신청을 해주셨는데 마음의 AI 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올라서 마무리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윗꼬리 길게 단 음봉을 나타내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하면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요. 27,500원에 5% 사셨대요. 단기로 보고 오늘 매수하셨습니다. 답니다. 그래서 오늘 사셨는데 잘 사신 건지 그리고 마음 AI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서 앞으로 가져가 보면 좋을지 레이나님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보시다가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써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마음 AI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종목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일단 AI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이미 사실 뭐 지난 1월부터 해서 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오픈 AI 회장이 이제 실제로 이제 참석을 했었죠. 한국에 와서 이제 관련 반도체 기업들 살펴보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한 직후에 이제 주가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챗봇이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이 이 이후의 종목들이 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됐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AI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도체 쪽을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HBM3뿐만 아니라 이런 반도체 쪽이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 선매가 돌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섹터는 이 AI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AI 섹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대부분은 제조업종인 반도체 업종이 지금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프리미엄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단기로 본다라고 하셨을 때 5% 비중이면 저는 충분히 좀 매력 있는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난 2주 전에 나온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들이 이 챗봇이 갖고 있는 마음 GPT가 굉장히 지금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어떤 AI들의 기능성들이 이제 향상이 된다라면은 이 마음 AI가 갖고 있는 GPT뿐만 아니라 이런 AI 소프트웨어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PT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궁금한 거 물어보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잡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소프트웨어 쪽을 좀 많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UX, UI 만들고 하죠.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지난 연초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손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섹터 선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호흡을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비중 확대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뭐 가격 전략을 세운다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좀 지켜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단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 형성 상황을 보시면은 4만 원 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당일날 이제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았죠. 이런 영향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지금 보유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단기로는 22,000원 선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 가까이가 좀 빠진 상태인데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변동성이 20%에서 30% 상방 30%까지를 조금 높게 잡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35,000원 선을 상반기 내에 도달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상반기 내에서 35,000원 선이 아니라 뭐 32,000원 선까지라도 갔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또 그만큼 기회비용 5%를 또 다른 곳에 운용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 AI입니다. 가격 전략 세워드리는데요. 아래쪽으로는 22,000원 지지 여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35,000원인데 상반기 내에 가느냐 좀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아니라면 32,000원 근처에서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마음 AI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레이나님 깔끔한 진단 감사드려요 대표님 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겠습니다. 답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금어장님도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셨고요. 이스트소프트가 지금 신청이 2번이나 올라오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은 봐드려야죠. 먼저 강기련님은 이스트소프트를 31,500원에 비중 35%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요. 조금 전에 진희님께서도 이 종목을 들고 계시네요. 그런데 32,188원의 비중이 5%입니다. 오늘 많이 하락해가지고 두 분 다 좀 마음이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이스트소프트 오늘 왜 이렇게 밀렸는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두 분 모두 다 좀 손실 구간이신데 일단은 먼저 올려주신 강기련님 이 매수가 기준으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1,500원의 35% 비중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밀렸는지 그리고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종목이 밀리는 거에 대해서 뭐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뭐 결국적으로 수급 영향이 좀 컸겠죠. 오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11만 주 가까이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11만 주, 12만 주 가량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매도했던 5천 주 정도를 이렇게 매도를 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또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일 이제 35%를 정말 이 한 종목을 위해서 다 담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운영의 위험은 있다. 물론 투자분 성향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성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딱 종목 한두 개 잡아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제가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이 AI 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좀 적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이제 5년 연속 AI 바우처 지원 사업 공급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또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바우처 산업은 계속 이제 앞으로 유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제 정보 유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협약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이스트소프트 실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이후부터 이제 매출 성장은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지금 마진이 지금 잘 안 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AI나 소프트웨어 쪽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AI 쪽 개발해야 된다, 비대면 개발한다 이렇게 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개발자 인력난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저는 오히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발자 고용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후퇴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한 서버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서버 구축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하는 것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분기 때 흑자를 한번 냈고요. 다시 3분기, 4분기가 적자였기 때문에 일단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향방을 조금 더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31,500원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급하게 매도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는 반드시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일단은 손실폭을 먼저 최소화하시자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중은 제가 35%로 담기에는 이 종목이 조금 단기간에서는 좀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만약에 대응의 전략으로만 좀 접근을 드린다면은 일단 이 종목은 한 20% 정도의 보유해서 한번 기다려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일단 27,000 제시를 드릴게요. 일단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일단 31,500원이다 보니까 일단 비중이 좀 크다는 점 감안해서 제가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 내 목표 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소프트웨어 구간이다.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더라도 조금 기다려보자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솔트룩스가 상한가 들어갔다 결국에는 안착을 못했습니다. LLM, 이 거대 언어 모델 관련된 종목군들이 잘 가나 싶었는데 사실 그 밖에 여타 종목군들은 이렇듯 장중에 힘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마음 AI에 이어서 이스트 소프트까지 오늘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 그래서 신청이 좀 많이 올라오는 듯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두 분 모두 다 손실 구간이신데요. 일단 35% 비중을 가지고 계신 강기련님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여주셔야겠습니다. 따라서 반등 시에 절반가량 덜어서 20% 정도만 가져가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액션 플랜을 세워드렸고요. 아래쪽으로는 27,000원 리스크 관리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목표 주가는 한 4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강기련님, 이스트 소프트 단기에 또 어떻게 시세를 낼지 함께 좀 지켜보시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희님도요. 사신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으시니까 아마 이 진단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가닥을 잡아야 할지 지금 이 내용 보시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지금 메인님께서도 구독자 시청자님들 그리고 또 토마토 증권통 덕에 계좌 모두 이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덕담 나눠주셨는데 요즘에는 이런 위로의 한마디가 정말 필요합니다. 시장 빠질 때는 다들 어깨 축 처져 계시는데 으쌰으쌰 하자고요. 뭐 오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제 3월 15일 딱 3월이 절반이 지났네요.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3월 하반월로 접어듭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진희님 1차 목표가 꼭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원해 보도록 할게요. 힘내시고요. 다음으로는 종목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김선빈님께서 올려주신 코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코세스 신청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반대로 오늘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도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18,200원의 비중 13%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18,200원이시면은 사실 오늘 사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 사시고 또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만약에 오늘이 아니라면은 한 달 넘게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같이 좀 보고 계시다면은 언제쯤 사셨는지 우리 김선비님 어떤 점 궁금하신지 계속해서 저희와 이야기 나누면서 진단 들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코세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알려주세요. 일단 코세스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장비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들이 다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은 제품이 잔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으니까 이미 지금 창고에 남아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폭발적인 생산을 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게 이제 지난 2022년에서 23년 넘어갔을 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세스 같은 기업들이 계속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패키징 쪽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패키징 전문 기업들을 계속 이제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월가에서 지금 전망하는 하나의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TSMC와 삼성전자 항상 우리가 뭐 반도체 쪽을 얘기하면 이 두 양대 산맥에서 누가 좀 더 앞서 나가느냐 이걸 항상 이제 주목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당장에는 TSMC가 갖고 있는 물량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나노 공정을 지금 빨리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촉각을 다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월가에서 이번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쪽이 의외의 반전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반도체 패키징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생산이라도 수율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 그동안 TSMC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지만은 이번 삼성전자가 앞으로 차후 이나노 양산 체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를 보는 것은 삼성전자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런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의 내추를 잡고 있는 이런 코세스와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수혜를 계속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제 평택의 이 공장까지는 어느 정도, 이 평택 공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생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생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완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한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얘기뿐만 아니라 이 코스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매출 계속 늘어납니다. 왜? 반도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주요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8년 그리고 2019년, 20년까지만 하더라도 100%가량 높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는 당연히 설비 투자를 하다가 조금 부담은 있었겠죠. 근데 비로소 최근에는 부채 비율이 조금 지난 3분기 때 좀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 한 37% 정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때 실적은 소폭 후퇴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부분에서 마진율이 좀 후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상반기 이후까지도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매수 금액이 18,200원입니다. 조금 높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올해 22,000원 선을 한번 돌파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다. 다만 이제 제가 계속 6월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에 이제 왜 모든 이제 전문가분들이 6월을 강조를 많이 하냐면은 지금 각국에 있는 금리 정책이 가장 많이 바뀔 시점이 바로 이 6월 이후입니다. 뭐 유럽의 ECB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뭐 미국, 중국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6월 이후의 경기 동향이 결국에는 또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들 악재가 아니냐라고 보겠지만은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있더라도 매출 실적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로 2만 원 선 먼저 제시드리겠습니다. 현 구간 대비했을 때는 20% 정도 조금 높게 올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는 14,5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좀 내가 뭐 현금 부담이 뭐 없다라 뭐 13%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한 번 정도는 추격 매수를 해도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3배수 이상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셔야 된다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반도체 장비 쪽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에서 알려진 것 그리고 가장 크게 좀 부각됐을 때가 뭐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XR 기기 나왔을 때잖아요. 뭐 하반기라든지 출시 모멘텀 혹은 이런 XR 기기 관련해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일단 뭐 가상현실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뭐 비전 프로 이런 종목들 뭐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이런 코스스 같은 기업들이 좀 얘기는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생각만큼 뭐 지금 애플 비전 프로도 지금 생각만큼 팔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팔렸다가 환불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매출이 다시 이제 반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향에서는 좀 영향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런 호재들이 활용됐을 때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은 네. 단순히 어떤 특정 기업들의 호재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지금은 오히려 조금 장비 매출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비님 오늘 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예전에 샀어요 이렇게 하면서 바로 보시면서 피드백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 전략 알려드립니다. 2만 원 선을 1차적으로는 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4,500원가량 일단은 비중이 좀 높으신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현금 상황 따라서 아래쪽 하단 내려왔을 때 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비님의 코세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로 시청자님이 연결이 돼 계신데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번 주 매매 좀 어떠셨어요? 아우, 계좌가 전부 시퍼래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마 고민되시는 종목을 들고 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K 아이테크놀로지. 네, 얼마에 사셨어요? 82,200원에 10%. 82,200원에 10%.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특히나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오를 때도 많이 안 가더니 그렇죠. 네. 아유, 시청자님 지금 손실이 그래도 한 10% 살짝 남짓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비중이 높지는 네네. 않으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8만 원까지 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오늘 툭 또 빠지더라고요. 원금 회복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될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사신 거는 언제쯤이세요? 2월인가 1월인가 그때 샀어요. 아, 그러면 시기가 오래되지는 않으셨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잠시만요. 네. 다행히도 오래되지는 않으셨어요. 시간 투자를 더 하기 전에 미리 연락 참 잘 주셨습니다. 이렇게 10% 남짓으로 손질 내고 계신 경우에는 우리 이 전문가님들 그리고 대표님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좀 효율적인 액션 플랜을 짜드릴 수 있거든요. 원금 회복이 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지금 72,600원 오늘 종가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이 지금 사실 뭐
조금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뭐 배터리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전기차 지금 전반적인 판매 대수가 지금 좀 줄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줄고 있다라고 해서 판매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에는 보조금에 의존을 해서 전기차를 탔던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오는 영향이고요. 그럼 이번에 보조금 정책에서 뭐 현대차, 기아차 빠졌던 것처럼 이런 원들이 왜 나오느냐? 지금 미국에서는 자국 보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IRA도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우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들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 테슬라도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 다 받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까지 좀 고려해 보신다고 하면은 기존에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 본다 이런 건 이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국가 대 국가로서의 그 자국 중심의 이익이 계속 강조되는 정책적 기조를 항상 보셔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SKI 테크놀로지 저는 기술적인 위치상에서는 지금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8만 원대 샀기 때문에 좀 더 떨어졌을 때 샀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느낌이 있으시겠지만은 그게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SK가 오늘 나온 기사가 또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업 재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경쟁을 계속 확보를 하겠다. 특히나 북미 지역 공략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전기차 그냥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주가 자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 자체가 펀더멘탈을 결국 이제 주가가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런 성장세 자체가 일시적인 둔화는 나오더라도 성장세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더 나가서 미국의 SK IT 테크놀로지 공장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SK온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공장에서 나온 제품은 한국제인가요? 미국제인가요? 당연히 미국 제품입니다. 즉 미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 내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걸 목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고 있는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분리막 생산 기업들은 좀 단기적인 조정에서 일시적으로 좀 당황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비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내가 손실 감당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급하게 종목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65,000원 선이 최종적인 스탠스가 될 거라고 보는데 65,000원 선까지 후퇴하더라도 사실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82,200원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9만 원입니다. 8만 원 이상은 도달을 하는데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1차 목표가를 좀 보수적으로 드리는 원인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배터리 업계가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다면은 공매도 재개가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도 금감원에서 이제 공매도 관련 얘기들을 지금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순매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지금 지난 250일 동안 누적 매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매수를 해왔고 이런 누적들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이전 고점에서 종목을 갖고 있던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 공매도를 계속하게 되면은 좀 단기적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주가 조정도 이미 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포지션도 좀 나오고요. 그러면 8만 원대는 내가 이제 한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원금 도달했을 때 비중 축소를 하느냐, 아니면은 빠르게 내가 좀 이걸 좀 더 지켜보느냐. 그래서 좀 대출이나 이런 걸 좀 활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이때는 좀 비중을 조금 더 라이트하게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지금 순수 현금으로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기다려보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손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손절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지금 원금 회복 8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쯤 왔을 때 만약에 신용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을 쓰신 거면은 좀 안정적으로 빠져나오시고요. 아니다, 나는 아니, 현금이다. 신용 안 썼어요. 현금이에요. 현금이시면은 예. 만약에 다른 종목 눈에 들어오는 게 없으시면은 9만 원 정도까지도 좀 열어놔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그래도 좀 더 밝아지셨어요. SKI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생각처럼 종목이 좀 진행되지 않더라도 시간 투자를 좀 한다면은 이렇게 화답해주는 종목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 종목이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이럴 때 저희 진짜 쉬운 진단에 놓고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종목 진단해 드릴게요. 다음으로는요, 황금 어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롯데 관광개발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종종 저희가 봐드리는 종목인데요. 우리 시청자님이
높은 가격에 사신 걸까요? 14,000원에 사셨어요. 14,0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은 약간은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주가가 올해 들어서 전혀 주목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15%인데요. 손절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조금 일찍 연락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보유하신 지 최소 6개월 이상 되셨거든요. 그 6개월 동안에 얼마나 좀 가슴이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롯데관광개발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데 이유는 좀 어디 있는지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 좀 큽니다. 최고로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 대표님. 일단 관광주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재미가 있을 뻔했는데 재미가 아주 없어진 시기가 바로 설 명절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실제로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고 뭐 역대 최대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는데 저는 이때 당시 이제 관광이 수요가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연휴 기간이 생각만큼 그렇게 뭐 길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이제 관광 수입으로 바로 직결되기까지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지금 당장의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실적이 좀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물론 관광사들이 팬데믹 이후부터 지금 영업 적자가 지금 계속 누적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건 여전히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자폭을 좀 많이 개선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수를 하셨던 것도 아마 14,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전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서 이제 적자가 거의 이제 무산되기 시작하면서 적자가 이제 흑자 전환이 앞당겨지고 있다. 굉장히 많이 다각적으로 올라왔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접근하셨던 것 같은데 관광주들 같은 경우에 빠져나올 기회가 올해 딱 한 번 있긴 합니다. 언제 있냐면은 파리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때 이때 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추석 명절 이때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14,000원에서 지금 15%다.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대출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다리는데 지금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5%라도 일단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 봅니다. 10%를 갖든 아니면 5%를 가지시든 좀 비중은 빨리 축소를 하셔서 좀 다른 종목의 순환매를 좀 노리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리하게 이런 종목은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15%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관광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만약 지금 이렇게 좀 종목 교체를 한다. 그러면 14,000원에서 지금 이제 9만 원이니까 거의 한 30% 내지 40% 가까이 지금 이제 손실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좀 관점을 좀 바꿔서 지금 이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고 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고 있는 뭐 삼성의 SDI나 이런 반도체 기업들, 정제되어 배터리 기업들 아니면은 차라리 반도체 기업을 조금 더 사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으면서 일단 비중은 5에서 10% 정도는 좀 아쉽지만 손절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탈출 기회는 이번 하반기에 그러니까 7월 26일부터 8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가는 지금 8,000원 선까지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종목을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연중 목표가라고 하면은 일단 11,000원 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모멘텀, 파리 하계올림픽 그리고 추석 두 가지 보는데 모멘텀 오면은 원금 회복이 좀 되실까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모멘텀 기간이 되더라도 원금 회복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관광업계가 요즘 시장에 크게 좀 소외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언가를 좀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시장에 관심이 많은 좀 기회가 많은 섹터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서 이 손실을 만회해 나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솔루션을 드렸고요. 그리고 당장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8,000원대 여기를 지지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좀 손실을 줄여나가는 이 비중을 축소해 가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반등의 목표치는 11,000원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일찍 좀 진단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좀 손실이 더 커지시기 전에 미리 또 뭔가 솔루션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장 대비해 볼게요. 김덕호 대표님 다음 주에 어떤 내용들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아마 종목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게 아무래도 이제 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좀 걱정하신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각 지표들을 발표를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월 확정치 CPI를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CPI 안정화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전쟁 이후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들은 많이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또 유럽 지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말 동안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제 주요 지표들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당장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2월 실업률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내수 경제가 실제로 소매 판매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량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국 지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 중국 양회가 사실은 썩 내용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시진핑 황제로 등극을 해버렸기 때문에 경제 정권을 담당하던 총리의 권한도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관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외국인 투자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여나 중국 관련되어 있는 어떤 펀드라든가 뭐 기업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이런 점들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금융정책 회의 1일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재팬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과연 이탈할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당장 이번 달에 금리를 바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 탈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본에서도 일본 전문가분들도 지금 4월 이후부터 조금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이 뭐 GDP가 많이 밀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엔저 현상 때문에 나오는 착오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환산을 하다 보니까 독일에게 3위를 내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실질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마이너스 0.7%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플러스 1.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섹터 중 하나가 어디냐면은 과거에는 뭐 상사 기업들, 뭐 제품 만드는 기업들이라고 쳤다면은 지금은 반도체 쪽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아마 일본에 있는 반도체 장비들을 도입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MOU라든가 혹은 협약 체계를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일본향 매출 수주 부분들도 한번 보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지금 이제 당장 월요일부터 해서 20일까지,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걸 합니다.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뭐냐면은 사실은 미국하고 한국이 그냥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 회의입니다. 여기 이제 토니 블링컨 장관이 또 오게 될 건데 아무래도 이때 이제 논의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뭐 군사협약들 그리고 이제 대만 침공 관련된 부분들 논의가 좀 일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이제 또 방산주들 또 한번 잠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이재필 전문가님께서도 뭐 AI 방산주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쪽은 계속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드워치에서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진행이 되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뭐 99%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연준에서는 쉽게 금리 변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만큼 금리를 계속 올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꼭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점도표가 이제 지난 12월 FOMC에 대비했을 때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이거는 꼭 항상 추격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어제 오늘 이어서 지금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다시 이제 매수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기 때문에 종목이 일부 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변동성 대비를 한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고 목요일 이후부터 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들을 계속 확보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저평가 종목들로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저평가주라고 해서 기업 밸류 관련 종목들이 다 떠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의 프리미엄이 낮았던 종목들이 다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종목도 너무 무리하게 매도하지 말자. 뭐 물론 앞서서 제가 어떤 종목은 좀 이때는 손절하신다, 이때는 좀 교체하신다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은 당장 이번 주 안에서 너무 급하게 교체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잦은 종목 교체는 지양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또 든든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는 매주 금요일 이 진짜 쉬운 진단 오후 4시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김덕호 대표의 깔끔한 진단이 좀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이 시간 찾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 대표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오늘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신청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은 또 바이오주들은 쏙 돌아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못 봐드린 종목은요. 금요일이라서 여러분들께 진단해드리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죠. 미스터 진단입니다. 지금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연락주시면 저녁 9시에 이 종목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 날씨 좋을 거래요. 주식을 받았던 주식 스트레스 모두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상쾌한 기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